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0.84% 그리고 코스닥은 0.93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시장 수급 그리고 시장 등락을 보면은 평상시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매수했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매수했는 걸 봐서는 그렇게 시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가 않고 오히려 저기 미국에서 이 전쟁으로 인해 긴축 속도가 늦어질 거다. 이런데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러시아 루버라 관련해 가지고 가치 폭락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.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좀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버렸죠. 그러자 세계 각국은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빼버렸습니다. 이 사건이 굉장한 겁니다.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전 세계 각국이 무역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서로 돈이 오가게 됩니다. 돈이 오가게 되는데 거기서 러시아를 완전히 빼버렸다는 거예요. 이렇게 고립시켜 버렸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물건을 수출을 할때 돈을 갖다가 주고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고립되는 상황에 처해버리게 되는 거죠.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러시아 안에서 사용되는 이 루블화를 가지고서 밖에 필요하면 달러도 바꿀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유로화도 바꿀 수가 있고 중국 위안화도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원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루버라 가치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제 교환 가치가 없어지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루버라를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. 빨리 루버라를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빨리 달러로 바꿔놓거나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난리 나빴습니다. 전부 다 은행 뛰어가지고 막 돈 찾아, 전부 다 돈을 찾아, 돈을 찾아가지고 그 돈을 루버라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. 다른 달러나 다른 걸로 막 바꾸는 겁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러시아 루브라가 시중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. 그렇게 되다 보니 돈이 너무 흔하게 되는 거죠. 루브라가 한 30% 같이 폭락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사실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시중에 풀린 돈을 빨리 빨아당길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하루 만에 한 10.5% 정도 이렇게 인상시켜 버렸습니다. 그렇게 해서 시장의 돈을 빨아당기려고 했는데 아마 이것으로 봐서도 좀 역부족이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돈을 빨아당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. 또 그와 동시에 예전부터 러시아는 뭐 경제 제재에 익숙한 나라가 되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을 갖다가 지금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관련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. 지금 러시아에서 하루 만에 기준금리가 폭등했잖아요. 이거는 자꾸 이 나라 보여줘서 참 미안한데 이 나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고자 함입니다. 그거 없어요. 평상시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돈이 종이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그 종이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빨리 다른 걸로 막 바꾸려고 하거든요. 그렇게 되다 보면 한꺼번에 시중에 돈이 확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. 그 돈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가치가 순식간에 훅훅훅훅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. 영원히 달러가 저렇게 이런 지위를 누릴 수 없고 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돈들도 우리나라 돈 있죠. 이게 영원히 이런 가치를 갖다가 보장받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언제라도 저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금이나 원 이런 돈으로 바꿔둘 필요가 있습니다. 막상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일단은 러시아가 굉장히 좀 곤욕스러울 것 같습니다.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전쟁이 단기간에 빨리 끝날 거로 예상한 것 같은데 예상보다 우크라이나가 잘하거든요.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
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러시아는 불안하죠. 지금 이미 지금 이번에 금융 제재를 통해서 타격을 입기 시작한 거거든요. 근데 이게 한 달, 두 달, 석 달, 넉 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마 러시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물론 저렇게 되면 예전부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국내의 식량도 충분하고 또 그리고 미국 경제 제대에 대비해 가지고 금이나 뭐 달러나 또 그리고 뭐 중국 위안화 이런 것도 많이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 나갈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아예 단기적으로 끝나면 러시아가 유리하고 이게 몇 달 가면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. 그런데 이게 몇 달로 넘어서 1년, 2년 이렇게 가면 그다음부터는 미국이 불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. 왜 그러냐면은 일단 러시아는 최악의 경우 버틸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놨는데 러시아가 이제 수출입이 막히게 되면은 그 국경으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맞붙어 있잖아요. 그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하려고 지금 하겠죠. 그럼 그 가운데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무역 거래가 많은데 거래가 더 많아지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가 있겠죠. 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달러 거래가 지금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위안화 거래를 하겠죠. 또 그리고 러시아도 계속 금을 사 모을 거고 또 중국도 뭐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 중국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위안화의 위상이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.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의 위상이 지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. 위안화 비중이 점점 더 커집니다. 그래서 아예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미국이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러시아를 갖다가 이제 전 세계 각국이 금융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국제 무대에서 퇴출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갈란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교훈 삼는 거는 돈은 한순간에 폭락할 수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태를 경험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평상시에 금이나 은 이런 것을 갖다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조금씩 모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또 그리고 지금같이 이래 변동성이 이제 심하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고 쉬는 게 좋습니다. 뭐 때마침 우리는 뭐 오늘 거래하고 내일 쉬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. 지금 현재 뭐 상황이 아예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이제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로 막 이렇게 가면 좀 버티라 이런 건데 시간이 한두 달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러시아가 지금 당장 불리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좀 쉬는 게 또 우리가 한동안 좀 시장을 지켜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평상시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. 이 정도는 뭐 평상시라 보면 되겠죠. 다름이 없습니다. 전기가스 업종 좀 올랐고 철강, 금속, 유통업, 건설업 이런 업종 좀 올랐습니다. 이렇게 관련 업종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10개 종목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를 했더라고요. 좀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이 아래쪽에는 이 종목들 있죠.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일단 했어요. 그래서 원전을 갖다가 돌리긴 돌렸는데 물론 사용 비중은 더 늘어났죠. 하지만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 좀 전력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봤죠. 또 그리고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물가 연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 한국전력이 적자 폭이 엄청 커졌거든요. 또 그리고 뭐 대선이 언제 될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어쨌든 조만간 한국전력 계속 적자를 이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은 이 대선 이후에는 이 전기 요금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한국전력은 다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 경방 그리고 백산 그리고 신한지주,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고 나머지 이 종목들 있죠.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여하튼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. 참 안타까운 일인데 빨리 이 전쟁이 좀 상황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
또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닥치면 항상 그렇습니다. 러시아가 루블화가 지금 하락하는 걸 보면서 만약에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,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늘 생각 좀 해봐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있잖아요. 뭐 주식, 부동산, 뭐 현금 이래 있으면 여기에 금과 은도 조금 보험 삼아 좀 편입해서 앞으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내일 쉬고 모레 장중수급 분석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